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합니다. 작전은요, 최근 4일간 있었던 이 외국인의 순매도를 어떻게 해석할까? 뭐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바람일까?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에는요, 뭐 과거라고 하면 코스피 2000 시대에 외국인이 3일 동안 6조를 팔았다. 그럼 이거 난리가 나거든요. 그러나 지금은 3000p, 4000p, 5000p잖아요. 5000 시대에 3일간 6조를 판 걸 어떻게 해석할까?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5억 8천억을 순매도를 했고요. 코스닥까지 이제 6조를 팔게 된 거였었는데, 이 5조 8천억의 순매도는 대부분 거의 70% 가까이는 예상하셨겠죠.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제 집중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태만 놓고 보면 이제 5천이라는 거, 4천, 5천이라는 걸 빼고 놓고 보면 이건 외국인 이탈이다,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이에 대해서 현재 뭐 증권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5천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. 당연히 시가총액도 커졌고 각 종목의 이 가격 자체가 레벨업, 뭐 따따블이 나왔잖아요. SK 하이닉스는 3배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팔았을 때 뭐 차익 실현이든 뭐든 매도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큰 우려를 하지 말아라,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3일 동안에 이 6조 정도를 판 것이 최근에 언제 있었는가? 이제 한 4천 올라오고부터는요. 2025년 작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때 3일간 외국인이 이제 5조 9천억을 순매도를 했었었는데요. 그때는 어때였느냐? 마이클 버리가 나 엔비디아 쇼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, 오라클 쇼크가 나오면서 오라클 막 회사채 많으니까 채권단이 오라클 거짓말 쳤다, 소송한다 막 이랬으면서 AI 버블론 나왔던 그때였었거든요. 그때가 실은 3일 동안에 5조 9천억을 팔아서 지금과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데, 그때와 지금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두 칸을 쳐놨었는데요. 여기가 11월 이제 4일, 5일, 6일이었습니다. 좀 확대를 해보면 4일, 5일, 6일 동안에 외국인이 6조 팔면서 뚝 떨어졌죠. 근데 그 다음 흐름이 중요한데, 바로 물론 여기서 이제 긴 가격 조정이 좀 있긴 하지만 바로 최초까지는 거의 V자 반동으로 이제 올라갔단 말입니다.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이 언제였냐? 지금 또 3일 동안에 5조 8천억을 팔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11월에선 이렇게 올라가고 좀 버티다가 새 역사를 썼죠. 그러니까 이번에 6조를 팔은 것들도 똑같은 흐름을 본다면 여기에서 적어도 빠르게 5,250, 5,300까지는 쳐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좀 기다가 이제 6천을 향해 가는 이런 흐름을 이제 봐야지 된다. 만에 하나 여기에서 빠른, 적어도 이 V자가 그러니까 반등까지 아니라요, 빠지기 직전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때도 똑같은 게요. 이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매가 집중이 됐었는데,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때를 딛고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새 역사를 썼었죠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들이었을 때 우리는 외국인이 다 떠나냐,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빠이빠이를 하느냐는 그 차이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높아진 지수 때 시총을 감안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5조, 6조 파는 것은 뭐 일주일 새에 큰 이제 부담은 아닌 것 같아요. 적어도 그러나 10조 원대 까지는 좀 연속으로 판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빨간불, 뭐 이탈, 주도주 교체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적어도 주 후반부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돌아가지고 앞서 말했던 이 5조 8천억의 순매도를 상쇄하는지, 아니면 오늘 장 흐름은 좋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오늘 또한 또 5천억, 6천억 또 1조를 던지게 되면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. 만에 하나 외국인의 순매도가 코스피 뭐 삼성전자가 4%, 5% 오르고 하이닉스가 5% 올라도 여기를 또 때려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면,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7조, 8조, 10조까지 순매도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좀 재점검이 필요한 것이고요. 제가 약간 걸리는 게 이제 그 몇 가지 좀 인간 지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가령 한국은행이 그렇게 금투자 하라고 그럴 땐 안 하고 하다가 금투자를 지난주에 시작한다라고 발표 나왔거든요. 한국은행이 금 산다고 하니까 급락 나왔잖아요. 좀 이런 좀 인간 지표가 좀 있는데, 좀 모건 스탠리가 항상 우리 K 반도체와는
악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동안 뭐 겨울이 온다, 뭐가 온다 항상 발목을 좀 잡았는데 여러분도 이 리포트 보셨겠지만은 모건 스탠리가 친 K 반도체로 완전히 스탠스를 바꿨습니다.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21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뭐 증권가 여의도에서 말들이 많던데 문제는 뭐냐면요. 21만 원은 좋아요. 영업이익을 245조를 전망을 했습니다.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그렇죠.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40조였습니다. 40조가 올해 245조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뭐 우리 뭐 속된 말로 이거 먹이는 건가 미기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. 하이닉스는 그나마 나요. 목표 주가는 110만 원. 뭐 여기도 제시를 했죠. 근데 영업이익은 179조를 또 전망을 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왜 이래 이런 말까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참고로 국내 증권사들은 삼전을 뭐 110조, 120조, 150조 높이긴 높였어요. 그래서 158조까지는 올라온 거는 같던데 200단위는 아직 상상도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. 이제 하이닉스는 130조까지 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의 모건 스탠리의 전망 245조 이게 좀 너무 심하다. 그리고 그 근거를 봤더니 D램 가격이 최대 여러분 100%를 오를 수 있다.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모건 스탠리가.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요. D램 가격을 계속 생산 안 늘리고 쇼티지 나면은 뭐 현상으로는 100%가 오를 수도 있겠죠. D램 가격이. 근데 문제는 D램이 들어가는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. 뭐 참고로 말하면 PC, 노트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안 팔리죠. 100만 원 더 높이 올리면은 어떤 소비자가 사겠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 이 산업 생태계에 붕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D램이 천년 만년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 D램 가격 100% 상승에 기반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245조,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부분은 약간 거슬립니다. 저는 좀 거슬리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, 하이닉스 급반등 나오고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지만은요. 그래도 주가가 좀 21선 때까지 밀리는 또 반전이 오늘 아니더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. 한국은행의 금 매수와 함께 금 급락이 있듯이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이렇게 삼성전자의 245, 뭐 상당히 정성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한번 이번에 외국인의 순매도 랠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왕창 사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